푸른밤 종현입니다. 우리 뇌는요, 하루 74GB 이상의 정보를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충 DVD 9장에 해당되는 분량이라고 합니다. 예전과는 달리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까 당연히 뇌는 항상 피곤하고요. 집중력도 약해지고 사고력도 저하되고 어떤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도 늘 피로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뭐가 더 중요한지 아님 덜 중요한지 뇌가 알아서 구분을 해주면 좋겠지만 그럴 수가 없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일에서는 판단이 잘 안 서게 되죠. 그래서 이런 해결책이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선택 줄이기, 그리고 머릿속에 리셋 버튼 누르기. 문자 보내주신 거 보면요, 푸른밤 들으면서 공부해야지, 책 읽어야지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던데요. 한 번에 두 가지를 하려고 하면 더 피곤해질 때가 있죠. 푸른밤이란 선택을 하셨으면 단 5분이라도 그 손을 놓고 멍하니 들어봐 주세요. 그래야 잠깐이라도 쉬죠. 10월 26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I've been so lonely for a long, long time. I never ever thought that I would find someone to hold me, someone who cares. When I stare into your eyes, it sends me flying in the air. It's your touch that lifts me up and turns my life around. Your love just takes midnight off the ground. Oh, nothing can get me down, 'cause baby, I feel so good inside, 'cause I've got you. Yeah, I've got you. Baby, I feel so good inside, 'cause I've got you. Yeah, I've got you. You are the one for me, so glad I got you, girl. And I'm the one for you. Ooh, ooh, ooh. You are the one for me, so glad I got you, girl. And I'm the one for you. Got me sprung this way. You got me saying things I'd never say. It sounds so crazy, but it's true. Whether with you or without you, all I think about is you. It's your touch that lifts me up and turns my life around. Your love just takes midnight off the ground. Oh, nothing can get me down, 'cause baby, I feel so good inside, 'cause I got you. Yeah, I got you. Baby, I feel so good inside, 'cause
10월 26일 월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요, 턱시도의 I Got You 였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하는 팀이고, 그 푸른밤에서도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죠. 되게 레트로한 펑키 트랙을 상당히 잘 써내는 그런 프로듀서 팀이라고 알고 있는데, 나인 씨가 예전에 설명을 살짝 해주셨던 걸로 기억해요. 2명의 프로듀서가 주축을 이루어서 이제 턱시도라는 팀이 이뤄졌다고 했는데, 되게 좋은 음악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일되는 앨범 색깔도 갖고 있고, 이 전체적으로 트랙을 쭉 들어보면은 뭔가 이질감이라든지 그런 느낌이 쭉 안 드는 좋은 팀입니다. 뭐 물론 이런 장르 저런 장르 다 포함되어 있는 앨범도 좋은 앨범이지만, 책장 넘기듯이 한 곡 한 곡 넘어갈 때 어떠한 연계성이 있어서 쭉 기승전결이 이어지는 하나의 장르라든지 하나의 색깔로 하나의 감성으로 쭉 이어지는 앨범도 참 좋은 앨범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턱시도의 앨범은 참 좋은 앨범이죠. 자, 오프닝에 대한 이야기 살짝 해보죠. 와, 하루에 74GB 이상의 정보를 받아들이는군요, 우리 얘네가. 그쵸, 볼 것도 많고 들을 것도 기억할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선택이라든지 갖고 있는 정보를 파고드는 나의 어떤 사고적인 부분에 있어서 부족할 때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정작 중요한 걸 놓칠 때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은 요즘에 뭘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네요. 세상에 대한 궁금증인지 본인에 대한 궁금증인지. 뭐 두 가지가 이렇게 연결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아서 이렇게 구간을 나누기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나에 대한 그리고 세상에 대한 궁금증, 이런 것들 놓치지 마시고, 그리고 흘려보내지 마시고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많이 생각하는 것들이거든요. 내가 많이 놓치는 것들이 많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 어제 미리 예고를 해드렸죠.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3일간 특집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푸른밤 가을 특집 Foreign Music.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고요. 이 가을이 끝나기 전에 꼭 들어야 할 가요편을 준비했습니다. 대중음악평론가 김유나 씨와 함께하고요. 많이 알려지지 않은 좋은 곡들 준비해 주신다고 하니까 기대 많이 해주십시오. 문화선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리는 송년음악회, 핸델, 메시아, 앤 베토벤 합창교향곡에 초대합니다.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와 가슴을 울리는 감동의 대합창, 베토벤의 합창교향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12월 14일 월요일 오후 8시 공연입니다. 푸른밤은 정화예술대학교, 메인 타이틀 픽처스, 플랜 한국위원회, 인터파크 투어, 주식회사 좋은건강, 페이코, 피자의 땅, 세종, 글로리아 교육재단, 신신파스 RX, 카오글로벌, 아우디코리아, 환인제약, 갤포스, 평안 LNCPAT, 광주 센트럴 푸르지오, 대성 셀틱 보일러, LCT PFV, KDB 대우증권, 용인 기흥 해링턴 플레이스, 알리안츠 생명보험, 트랙스터, 대우건설과 함께합니다. 까만 밤 하늘 구름 위에 숨은 별빛은 푸른 밤 나와 함께 하고파. 아름다운 이 기억에 너와 나 조심스레 두 손을 잡아. 푸른 밤 함께 있고 싶은데. 푸른밤 종현입니다. 오늘 너에게, 제가 오늘 가져온 노래는요, 제가 얼마 전에 콘서트를 했어요. 그래서 이 관객과의 대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즉석에서 관객이 원하는 노래를 불러주고 그러는 짧은 시간들이 있었는데, 어느 커플분이 오셔서 상당히 저에게 염장, 소금 치는 거 염장이라고 하죠.
배추에 염장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염장을 주시면서 꼭 이 노래를 여자친구에게 들려줬으면 좋겠다, 제목이 너무 좋다라는 신청을 하셨어요. 그 곡이 유재하의 사랑하기 때문에였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이 곡을 개인적으로 가사가 너무 좋고 해서 좋아했는데, 사실 밴드 준비라든지 이런 게 안 돼 있는 상태였어가지고 무반주로 1절까지 불러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그걸 딱 불러드렸는데 와, 그날은 공연 끝나고서 계속 이 노래가 머릿속에 맴돌더라고요. 그 두 분의 모습도 너무 예뻐 보였고, 그리고 이 곡을 불러드리면서 저도 너무너무 마음이 좋았기 때문에 오늘 한번 다 같이 들으면서 이 곡이 얼마나 명곡인지 다시 한번 느끼고 싶어서 골라왔습니다. 유재하의 사랑하기 때문에 듣고 오겠습니다. 느낀 그대 눈빛은 혼자만의 오해였던가요. 해맑은 미소로 나를 바보로 만들었어. 내 곁을 떠나가던 날 가슴에 품었던 분홍빛에 수많은 추억들이 푸르게 바래졌어. 어제는 떠난 그대를 잊지 못하는 내가 미웠죠. 하지만 이제 깨달아요. 그대만의 나였음을. 다시 돌아온 그대 위해 내 모든 것 드릴 테요. 우리 이대로 영원히 헤어지지 않으리. 나 오직 그대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대를 향해 작아져만 가는 나이기에 그 무슨 뜻이라 해도 조용히 따르리요. 어제는 지난 추억을 잊지 못하는 내가 미웠죠. 하지만 이제 깨달아요. 그대만의 나였음을. 다시 돌아온 그대 위해 내 모든 것 드릴 테요. 우리 이대로 영원히 헤어지지 않으리. 오직 그대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유재하의 사랑하기 때문에 듣고 오셨습니다. 자, 사연 좀 더 볼게요. 6055님. 쫑디, 생전 처음으로 오토바이를 타봤어요. 결혼 선물로 시누이에게 오토바이를 사줬거든요. 기념으로 태워준다고 해서 뒷자리에 타고 달렸는데 어찌나 무섭던지 저는 평생 운전은 꿈도 못 꿀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죠?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와 같은 속도라고 해도 이제 창문이라든지 어떠한 막아주는 그런 차체가 없다 보니까 좀 더 체감 속도가 빠르기도 하고, 예. 오토바이 안전하게 타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빗길이라든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비도 많이 오고 눈도 많이 오고 계절이 변화가 뚜렷한 국가니까 좀 더 조심조심 하시면서 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박서영님, 중도 휴학을 고민 중인 대학교 2학년 학생이에요. 이번 학기에 수강 신청한 과목들이 저랑 너무 안 맞아서 공부가 재미없고 힘만 드네요. 그래서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는데 너무 힘들면 쉬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전 학기엔 학점 만점이었고 큰 문제 없이 잘 보냈는데 이번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중도 휴학 괜찮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대학교 2학년 학생이시고 사람에 따라 어떤 슬럼프가 오는 기간이 조금 다를 수가 있고 시기가 다를 수 있는데요. 글쎄 부모님에게도 얘기를 드렸고 또 포용을 해주시고 힘들면 조금 쉬어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 본인이 잘 판단을 하셔서 중간에 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그 쉬는 기간이 또 있으면 충전을 하고 다시 한번 이제 잘 움직이고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배움의 시간이 될 수 있잖아요. 끝없이 달린다고 해서 또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인생은 마라톤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중간중간 쉬는 것도 필요하다. 천천히 달리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페이스 조절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니까 서영씨 잘 결정하시길 바라고요. 제가 뭐 휴학하세요. 아니에요. 지금 더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는 어떠한 이야기를 못 드리겠지만 서영님이 얼마나 힘들고 무엇 때문에 힘든지는 다시 한번 잘 파악을 해보시는 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슬럼프라는 건 이겨내고 내가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겠죠? 어떻게 기다리실지 잘 선택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노래 들을까요? 3호선 버터플라이의 깊은 밤 안개 속 듣겠습니다. 추억을 말할 땐 이 밤, 이별을 말할 때 이 밤에, 사랑을 말할 때 이 밤, 미움을 말할 때 이 밤에, 과거를 말할 땐 이 밤, 내일을 말할 때 이 밤에, 사랑을 말할 땐 이 밤, 모든 걸 말할 때 이 밤에, 더 이상 아무도 보이지 않을 때, 더 이상 걸음을 옮길 수 없을 때, 절벽을 넘어서 바다로 흘러가는
가을은 참 이상합니다. 평소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이상하게 가을만 되면 메말랐던 감성이 스멀스멀 살아나면서 트렌치코트도 좀 입고 싶고 고독도 좀 씹어줘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하지만 이 가을을 만끽하고 싶은 순간 음악이 없다면 좀 허전하겠죠. 이 가을이 끝나기 전 가을 분위기에 흠뻑 젖어들 수 있는 노래들로 준비했습니다. 푸른밤 가을 특집 Foreign Music. 이 가을이 끝나기 전 꼭 들어야 할 가요. 김유나 평론가님과 함께합니다. 푸른밤 가을 특집 Foreign Music. 오늘 첫 번째 시간이죠. 오늘 함께 하실 분 김유나 음악평론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네요. 네, 저도 처음 뵙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 가요 부분을 오늘 담당해 주시잖아요. 네네. 가을에 꼭 들어야 할 가요 부분. 네. 처음 섭외 전화 받으시고 어떠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은 반가우면서도 네. 그 보통 이제 저도 라디오 프로그램을 종종 하긴 하는데 네. 뭐 이렇게 특정 주제들이 보통 있어요. 뭐 이 아티스트를 소개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어떤 시기의 음악을 들려달라거나 뭐 이런 청을 많이 듣는 편인데 가을에 어울리는 가요 소개해 주세요라고 그 작가님이 전화를 딱 주셨는데 어라? 약간 뭘 소개해야 되지라고 오히려 좀 어려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계절이라고 하면은 너무 폭이 넓을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뭐 매주 이 프로그램에 나오는 사람이라면 좀 더 쉽게 생각할 수 네. 있었을 텐데 그리고 게다가 뭔가 그 평론가라는 직감이 또 붙어 있으면 그렇죠. 약간 좀 사람들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저도 좀 약간 부담스럽고 그래서 뭔가 굉장히 막 알려지지 않은 곡이나 아니면 어려운 곡이나 뭐 이런 거를 들려드려야 되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약간 고민을 했는데요. 그냥 평범하게 가을에 정말 그 12시부터 2시까지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니까 편하게 좀 나눠 들을 수 있는 음악들을 소개해드리는 게 오히려 좀 공감도 되고 같이 좀 치유도 되고 우울도 좀 날리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있어 오늘 좀 편안하게 좀 일상적으로 들을 수도 있으면서 같이 들으면 더 좋을 것 같은 음악들을 좀 그래요. 골라왔어요. 김유나 씨가 골라온 곡들을 조금 소개를 받아보고 싶은데요. 네. 가을에 들어야 할 노래. 네. 첫 번째 곡은 뭘까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바처럼 네, 가을에 듣기 좋은 편안한 노래들을 좀 위주로 가져와 봤는데요. 첫 곡은 제목부터 왠지 그 가을에 듣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뮤지션의 꼭 들어야 될 것 같은. 네, 안 들으면 뭔가 귀에 가시가 돋칠 것 같은 곡을 가져와 봤어요. 루시드 폴이라는 뮤지션의 은행나무 숲이라는 노래입니다. 루시드 폴은 네. 이 가을 겨울 특화 그쵸? 아티스트인 것 같아요. 이름부터 뭐 빛나는 가을이잖아요. 네, 뭐 뮤지션 자체가 어떤 그런 반짝반짝이는 가을볕을 생각을 하면서 음악을 만든 뭐 그런 뮤지션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 가운데에서도 이제 은행나무 숲이라는 곡을 네. 골라온 거는 물론 가을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은행나무가 떠올라서 또 가져오기도 했지만 이 노래가 수록이 돼 있는 첫 번째 앨범이 네. 굉장히 멋지고 또 개인적으로도 좀 소중한 앨범 중에 한 앨범이라 네, 오늘 한번 특별히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럼 노래 듣고 와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죠. 루시드 폴의 은행나무 숲 듣겠습니다. 두려운 내 목소리 이제 점점 이
루시드 폴의 은행나무 숲 듣고 왔습니다. 가을이랑 정말 잘 어울리고요. 네. 저는 일단 이 노래 딱 들으면 네. 뭐라고 해야 되지? 보컬이 되게 독특하다는 느낌을 받아요. 이게 창법이나 네. 그런 것도 그렇지만 네네. 일단 믹스 자체를 네. 되게 둥글둥글하게 하고 네. 마치 저 멀리서 부르는 것처럼 네. 예, 뒤로 빼놔가지고 그게 아마 돈이 없어서 그렇게 녹음을 했을 가능성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루시드 폴 씨가 이 앨범을 녹음을 할 때만 해도 지금은 이제 뭐 인디 뮤지션들 가운데서는 뭐 가장 유명한 그쵸. 뮤지션이고 또 나름 그 유명한 레이블 소속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네네. 뮤지션이긴 하지만 당시에는 그 미선이라는 그 대학 시절에 하던 밴드를 그만두고 솔로로 이제 막 데뷔를 할 때였었거든요. 네. 뭐 녹음실에서 한 번에 녹음을 쭉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앨범인데 그런 어떤 레어한 느낌 같은 게 좀 살아 있어서 네, 그런 게 또 매력이기도 하고요. 또 이 1집 같은 경우에는 루시드 폴의 음악하면 뭐 약간 따뜻하고 뭔가 좀 포근하고 위로라든지? 네, 그런 걸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 1집은 굉장히 차갑고 좀 날카롭고 외롭고 괴롭고 이런 감정들이 좀 많이 들어있어요. 네. 근데 음악은 들으신 것처럼 정말 굉장히 좀 포근하죠. 네. 네, 그런 어떤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노래의 매력이 이 루시드 폴 1집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그렇군요. 개인적으로. 이 가사도 지금 들어보셨겠지만 마냥 사랑 노래나 뭐 아름다운 가을 풍경을 노래한 게 아니라 뭔가 나를 죽일 듯한 그대 이름 뭐 이런 가사들이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게 너무 매력적인 것 같아요. 네, 이제 저는 들으면서 되게 루시드 폴 하면은 미니멀한 사운드를 많이 기억을 하시겠지만 네. 이 곡도 조금 미니멀하다고 느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잘 들어보면 악기들 정말 많고 네. 중간중간 포인트가 되는 뭐 악기들의 어떤 치고 빠짐이 네. 상당히 계획적이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만큼 좀 짜임새가 좋은 네. 그런 그리고 곡이네요. 또 기타도 꼭 2개씩 사용을 해서 네. 그 어쿠스틱 기타라고 하죠. 스틸을 사용하는 기타랑 네. 그다음에 클래식 기타라고 보통 얘기하는 나일론 나일론 현을 기타. 사용하는 기타를 2개를 같이 반복해서 써서 어떤 기타 같은 어떤 어쿠스틱한 기타 사운드 안에서도 좀 풍부한 소리를 더 낼 수 있게 맞습니다. 네, 그렇게 고안된 것도 루시드 폴의 음악이 가지고 있는 매력 중에 하나죠. 그렇죠. 예. 네네. 루시드 폴의 은행나무 숲까지 이야기를 해봤고요. 자, 다음 곡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어떤 곡인지. 네, 다음으로 가져온 곡은요. 사실 제가 오늘 선곡을 하면서 약간 흐름도 생각을 했어요. 네. 아이고 감사해요.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 쫙 이어 들으시면서 그 흐름도 좀 느껴주셨으면 네네네. 좋겠는데 조금 더 과거로 가보겠습니다. 90년대 초반에 활동을 했던 팀이에요. 네. 아침이라고 하는 듀오의 네. 사랑했던 기억으로라는 노래를 두 번째 곡으로 선곡을 해왔어요. 전 개인적으로 이 팀을 알고 있지는 않은데요. 네네. 혹시나 제가 이 곡을 들으면 알 수는 있을까요? 종현 씨 라디오 많이 들으세요? 그렇죠. 어렸을 때도 많이 들으셨어요? 아니요. 어렸을 때 안 들으셨어요? 제가 그래서- 90년생이에요. 그렇군요. 네. 종현 씨가 2살 때 나온 앨범이긴 한데요. 그렇군요. 근데 워낙에 이 네네. 아침 같은 경우에는 라디오 에어플레이가 많이 되는 걸로 좀 유명한 팀이에요. 라디오에서 워낙 좀 사랑받는 팀이라서 알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노래 듣고 와서 이야기를 좀 더 해보죠. 아침에 사랑했던 기억으로 듣고 오겠습니다. 하얀 겨울은 차가운 바람 뒤로 그대 미소 지워버리고 사랑했던 시간들을 슬픔 속에 멀어져 이젠 내 곁에 없지만 아픈 내 마음 슬픈 음악 속에서 느껴지고 어쩔 수 없는 그리움은 잠시뿐일 거라며 슬퍼하던
아픔이란 말하지 않을 거야. 내 마음 슬픈 음악 속에서 느껴지고 어쩔 수 없는 그리움은 잠시뿐일 거라며 슬퍼하던 그대 눈빛만 떠오르네. 난 그대 사랑했던 기억으로 이제 그대 모습 볼 수 없어도 그대의 맑은 눈빛과 하얀 웃음 속에서 아픔이란 말하지 않을 거야. 변함없이 너만을 사랑했던 나의 시간들 잊지 못하는 아픈 나의 마음을 난 그대 사랑했던 기억으로 이제 그대 모습 볼 수 없어도 그대의 맑은 눈빛과 하얀 웃음 속에서 아픔이란 말하지 않을 거야. 난 그대 사랑했던 기억으로 이제 그대 모습 볼 수 없어도 그대의 맑은 눈빛과 하얀 웃음 속에서 아픔이란 말하지 않을 거야. 아침에 사랑했던 기억으로 듣고 오셨습니다. 네. 전 모르는 노래예요. 그러셨구나. 근데 들어보니까 네. 되게 매력적이네요. 네. 왜냐면 이 곡 자체가 92년도에 나와서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네네. 되게 과감해요. 지금 듣기에. 왜냐면 뭐 그때는 안 그럴 수 있겠지만 90년대는 네. 안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인트로 시작하고서 거의 뭐 16마디 이상을 색소폰 솔로로 이어가잖아요. 그쵸. 이게 사실 지금은 할 수 없는 편곡이거든요. 그렇죠. 대중적으로 봤을 때. 바로 그 스트리밍 다음으로 넘어가죠. 그렇기도 해서 대부분 요즘에는 3분 30초 안으로 이제 곡을 끊는 경우가 많이 있고 네. 곡이 시작하면서부터 첫머리에 이제 보컬의 목소리라든지 아니면 깔끔한 EP 사운드 정도로 네네. 이제 리듬을 잡아주면서 그렇죠. 거의 15초 안에 보컬이 나오는 네. 시스템이 이루어져 있는데 네. 이 곡은 색소폰으로 이제 멜로디를 싹 잡아주고 네네. 되게 사실은 매력적입니다. 그런 이제 최근의 추세 때문에 이런 90년대에 이제 좀 라디오가 사랑했고 그 당시에 사랑받았던 발라드 같은 그런 좀 호흡이 긴 노래들이 요즘에 찾아보기가 좀 힘들어진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맞아요. 해요. 네, 어찌 보면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음악도 같이 변해 간다라는 네. 의미로 볼 수도 있겠지만 네. 당연하기도 하면서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죠. 어찌 좀 보면 이게 시대 흐름인가 싶기도 하고 네, 개인적으로는 조금 안타까운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네, 네. 좀 이런 호흡이 좀 길고 노랫말 같은 것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요? 좀 순정한 노랫말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뭐 제목도 지금 사랑했던 기억으로 자극 제로 같은 느낌이잖아요. 네. 뭔가 너무너무 예스러우면서도 좀 아주 심플하고 네. 네, 단순한 제목인데 뭔가 이런 거에서 오는 좀
약간 깊은 감동? 음. 깊은 감상 같은 것들이 최근에는 조금 받아들여지기 어려워진 게 아닌가.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쉽기도 하죠.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나이 든 것 같이 근데 사실 보이긴 저는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게, 네. 저 여기저기서도 얘기를 많이 했지만, 뭐 감성적인 이야기를 하고 감성적인 글을 쓰고 네. 그러는 행동 자체가 요즘에는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맞아요. 그걸 가지고 약간 좀 뭐 오글거린다. 오그라든다고 예, 표현을 한다거나 저도 물론 저도 오그라들 때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네, 오그라들면 어때요? 맞아요. 그건 거예요. 네, 아니 살다 보면 사람이 좀 이렇게 좀 아주 좀 오그라들 때도 있고 좀 갑자기 확 우울해질 때도 있고. 다리 쭉쭉 필 때도 있고 오그라들 때도 있고 그렇지 그런 않아요? 거지. 네. 옷 중에서도 주름 많은 옷이 멋있을 때가 있는데. 아니 오그라들면 펴면 되는 것을. 네. 그러니까 이런 곡들은 가을에 정말 잘 어울린다라는 느낌 또 한번 받았는데 네네. 앞에 나온 색소폰 탓인 것 같기도 해요. 그 덕에. 색소폰이 참 그 90년대 인기를 얻기도 했고 또 유행을 했던 악기라는 생각이 참 드는데요. 그런 생각을 더더욱 짙게 만들어주는 노래가 다음 곡으로 또 기다리고 그래요? 있습니다. 가을과 정말 잘 어울리죠. 왜냐하면 이 색소폰이라는 악기 자체가 소리도 그렇고요. 네네. 뭐 멜로디 악기잖아요. 네. 그런데 소리 자체도 왠지 뭔가 이렇게 풍부하면서도 되게 고음역대를 많이 내는데 네네. 듣기에 귀를 찌르는 소리가 아니다 보니까 이게 잘 가을에 어울리는 편곡에 되게 좀 잘 묻는 네. 그런 악기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그래서 다음 곡은 뭔가요? 다음 곡으로는 더 클래식의 노래를 가져와 봤어요. 아마 뭐 이 노래는 종현 씨도 아시지 않을까 네네. 싶은데 시간이 사랑을 잊은 이야기라는 제목의 노래를 가져와 봤어요. 네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90년대 바이블 같은 색소폰 연주가 이 곡에서도 나오고요. 또 이 곡이 그 더 클래식이라는 팀의 마지막 앨범에 수록돼 있던 타이틀곡이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 더 클래식의 전성기는 1, 2집이죠. 첫 그렇죠. 번째 앨범에서 마법의 성이 인기를 얻었었고 두 번째 앨범에서 이제 여우야 같은 노래가 워낙에 인기를 많이 얻어서 대중적인 인기를 마구 끌다가 이 앨범에서 살짝 저르면서 그룹이 해체까지 되어버려서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아마 팀에게도 그렇고 팬들에게도 그럴 앨범이에요. 이후에 이제 클래식에서 곡과 노래를 담당하고 계신 김광진 씨는 계속해서 뭐 종종 쉬기도 하셨지만 네. 음악 활동을 해 오셨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약간 아련한 무언가가 남는 그런 곡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하나로는 이 더 클래식이라는 팀 그리고 김광진 씨라는 작곡가가 저 개인적으로는 그 뭐랄까요 한국형 발라드라는 그 어떤 분야가 있다고 치자면 네. 거기에서 정말 최고로 쳐도 아깝지 않은 뮤지션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사실 발라드 작곡가라고 하면은 김영석 씨를 굉장히 많이 반사적으로 할 수 있죠.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그보다 조금 더 K스러워진 조금 더 한국스러운 색깔을 좀 많이 내는 작곡가라면 역시 김광진 씨가 좀 탑이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 노래에서도 더더욱 그런 어떤 한국형 발라드의 정수 같은 걸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한번 준비를 해와봤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2부 마치고요. 자세한 이야기는 3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광고 먼저 들으시고 더 클래식의 시간이 사랑을 잊은 이야기 듣고 오겠습니다. 봤지 너의 입술에 나를 사랑한다 그 말이 떠나지 않길 우린 함께 했는데 너 없는 내 모습 남들도 낯설겠지 처음에 그 말이 장난인 줄 알았어 아무 일 없듯이 전화해볼까 하지만 조금씩 이별을 인정하고 있어 널
다른 사람 같아서 차가운 너의 눈빛을 피해 고개 돌렸지만 태어날 순 없었어. 믿을 수 있겠니? 끝없이 보고팠던 내 모습 하나도 희미해져와. 너는 날 우연히 우리 또 마주치면 오늘과 내일의 애매함 그 경계선 사이 시작과 끝이 만난 시간 착각과 만남의 인사 안녕 또 다른 안녕 매일 하지 널 보면 난 푸른 밤을 상상하네. 널 보면 난 푸른 밤을 상상하고 들어줄래 네 두기에 내가 속삭여줄게. 마치 보석을 담은 듯 반짝빛이 나는 푸른 밤. 푸른밤 조인입니다. 3부 시작했고요. 가을 특집 Foreign Music.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김유나 평론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들은 곡은 더 클래식의 시간이 사랑을 잊은 이야기였는데요. 네. 이곳에서도 역시 색소폰이 기깔나게 나오네요. 네, 90년대는 색소폰인 걸로. 이게 참 엄청 90년대 느낌을 확 받게 하는 악기 중에 정말 하나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좋은 멜로디 악기죠. 근데 요즘에는 이 편곡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네. 예전과는 다르게 디지털 녹음이 이제 활성화가 되어 있고 지금은 거의 뭐 활성화를 넘어서서 이제 거의 독점식이고요. 네네. 디지털 녹음 자체가. 그렇죠. 그 색소폰 같은 경우에 디지털 녹음이 조금 어려운 악기다 보니까 5% 녹음을 해야 되는데 네. 이게 또 녹음을 한 후에 다른 악기들과 안 붙죠. 합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워서 맞아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들었던 케이티 페리 노래 중에 네. 어떤 곡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색소폰에 오토튠 걸어서 이제 네. 다른 악기들과 이제 잘 어울리게 편곡을 했었는 곡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와 이거 진짜 잘했다. 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런 식이 아니라면은 조금은 이제 다시 듣기 네.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그러게요. 다시 어떤 그런 어쿠스틱 악기들이나 언플러그드한 편곡 같은 것들이 유행을 타게 되면 네. 다시 또 유행이 돌아올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당분간 지금, 요 추세가 이어지는 한은 색소폰은 오토튠을 걸어야 하는 것으로. 아니면 뭐 샘플링으로만 쓸 수밖에 없는 네, 그렇죠. 그런 네. 것 같습니다. 네. 자, 더 클래식의 노래까지 들어봤고요. 네. 다음 곡 뭐죠? 다음 곡까지 조금 매우 가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가져온 노래 중에 가장 그 가을에 이 노래는 꼭 들어야 된다는 선곡 중에 하나가 아닐까 네. 싶어요. 나머지는 뭐 그냥 제가 좋아하는 가을에 들으면 좋을 것 같은 곡들이고 다음 노래는 꼭 듣고 넘어가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소라 씨의 바람이 분다라는 노래를 준비를 해봤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하는 노래고 네. 심지어 저의 통화 연결음 아 정말요? 네. 지금도? 5년째, 아 5, 6년째 네. 저는 들을 일이 없지만 제 네. 친구들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야 하는. 바람이 계속 들어야 돼. 이 노래를 특별히 좋아하시나 봐요. 가사가 너무 시적이에요. 그렇죠. 전 가사가 좋은 노래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네, 이소라 네. 씨의 어떠한 이 바람이 부는 것 같은 네. 그 목소리와 가사가 정말 한 색깔을 잘 이루어주는 것 같고 편곡도 너무 좋고 그래서 네. 항상 즐겨 듣는 플레이리스트에 꼭 빠지지 않은 그런 곡입니다. 네, 저도 사실 뭐 이맘때쯤 되면 라디오에서 가장 많이 들리는 노래이기도 하고 또 저도 가장 많이 듣고 싶어지는 노래인데 종현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가사가 정말 좋죠. 시적이죠. 네, 이소라 씨가 이제 곡은 다른 작곡가분들에게 받지만 가사는 언제나 자기가 전부 자기 스스로 작사를 하시는 편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어떤 여성 싱어송라이터라던가 아니면은 여성 뮤지션이 어떤 자신의 자아를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찬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사실. 의외로 찾아보면은 여성 뮤지션 중에 뭐
백대명반 뭐 이런 걸 찾는다고 쳤을 때 네. 비중이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안에서도 심지어 자신이 곡을 쓰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노랫말과 목소리 그리고 어떤 노래를 지배하는 그런 아우라 같은 것만으로도 충분히 훌륭한 뮤지션의 위치에 선 뮤지션이 바로 이 이소라 씨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바람이 분다는 그 안에서도 대중성도 가지고 있고 또 예술성도 충분히 획득을 하고 있는 정말 멋진 노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습니다. 예, 이 노래가 그 작곡이 이승환 씨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승환 씨가 아니라 네네. 90년대에 또 굉장히 더 스토리라는 팀으로 유명했었던 작곡가 이승환 씨의 곡인데 네. 이 앨범 안에서도 유독 그 빛나는 그 이승환 씨만의 좀 발라드 황제 같은 그런 면모를 좀 맛볼 수 있는 그런 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이소라의 바람이 분다 듣고 올게요. 바람이 분다 서러운 마음에 텅 빈 풍경이 불어온다 머리를 자르고 돌아오는 길에 내내 글썽이던 눈물을 쏟는다 하늘이 젖는다 어두운 거리에 장미방울이 떨어진다 우리를 지우며 따라오는 비는 내게서 먼 것 같아 이미 그친 것 같아 세상은 어제와 같고 시간은 흐르고 있고 나만 혼자 이렇게 달라져 있다 바람에
이소라의 바람이 분다 듣고 오셨습니다. 아, 네. 노래 너무 좋죠. 그쵸. 네. 사실은 너무 유명하고 또 라디오에서도 많이 나오는 곡이라 선곡을 할까 말까, 또 평론가라고 해서 나온 사람이 이런 노래를 틀면 아이, 그렇다고 생각하시지 않을까. 이 노래가 왜 좋은지 얘기를 해주시면 되죠. 그렇죠. 네, 평론가시니까. 그래서 좀 고민을 좀 하다가 네. 저는 언제나 그 좋은 게 가장 좋은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한번 가져와 왔습니다. 네. 자, 그래요. 가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이제 네네. 또 선곡을 이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 다음 곡 어떤 곡인지. 다음 곡으로는 이 밴드 역시 네. 이 가을에 꼭 한번 듣고 가야 하지 않나 싶은 마음에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가을방학의 노래를 가져왔는데요. 네. 이브나라는 곡이에요. 가을방학은 뭐 이 푸른밤에서도 자주 맞아요. 들으시죠? 네. 네. 그리고 또 가을이 되면 꼭 한번 들어줘야 할 것 같은 그런 밴드인데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정바비 씨가 곡을 쓰고 네. 개피 씨가 노래를 하고 있는 그런 팀입니다. 좋은 노래가 참 많아요. 그 가운데에서도 이브나라는 곡을 꼭 고르고 싶었던 개인적으로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 노래는 저는 좀 가을에 읽는 한 편의 단편 소설 같은 오.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좀 꼭 좀 가져와 보고 싶었어요. 네네네. 이 정바비 씨가 쓰는 가사, 그 노랫말 같은 것들이 예전에 뭐 줄리아트랄지 네. 아니면은 뭐 혼자서도 솔로로 활동하시던 뭐 바비빌 같은 그런 좀 재미있는 프로젝트 같은 것들도 그렇고 굉장히 그 단편 소설을 연상시키는 부분이 많은 스토리텔링이 되어 있는 가사들이 많은데요. 특히 이 노래 같은 경우에는 개피 씨의 그 약간 담담하면서도 뭔가 그 체념한 듯한 톤의 목소리 그대로 이야기로 만든 것 같은 그런 가사를 담고 있어요. 조금은 시적이고 좀 단절되어 있는 부분이 많아서 명확하게 어떤 이야기인지는 알 수 없는 약간 모호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보자면 사랑하는, 좋아하는 남자에게 고백을 했다가 차이는 여자의 시선에서 그려진 그런 곡이거든요. 네. 그 안에서 이 큰 따옴표로 그 상대방 남자가 이 여자에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왜 내가 너를 만날 수 없는지, 왜 내가 너를 여기서 거절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말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 가사를 보지 마시고 한번 귀를 쫑긋 세우시고 들어보시면 좀 더 책을 읽는 것 같은 가을에 그런 느낌으로 이 노래를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가져봤습니다. 자, 그럼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가을방학의 이브나 듣고 올게요. 잠든 너의 전화벨이 울릴 때 난 괜히 몇 번 날 버려둬 난 괜히 몇 번 날 버려둬 잠든 너의 전화벨이 울릴 때 난 괜히 몇 번 날 버려둬 난 괜히 몇 번 날 버려둬 식은 커피 같은 나의 고백에 몇 차례 버스를 보낸 뒤 넌 내게 이렇게 말했지 난 절대 결단코 수백 날이 지나도 너밖에 모르는 바보는 안 될 거야 행복함의 눈물 범벅이 될지라도 너 하나로 숨 막힐
별로 살갑지도 않던 눈동자 급감한 색이 난 못내 좋았는지도 몰라 넌 절대 결단코 수백 날이 지나도 나밖에 모르는 바보는 안 될 거야 유채꽃 금목서 활짝 핀 하늘 아래 나 하나로 듬뿍한 바보는 안 될 거야 그렇겐 안 될 거야 늦은 봄눈 같은 나의 고백도 꽃노래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 가을방학의 이브나 듣고 오셨습니다. 네. 따옴표가 붙는 부분. 네. 제 예상엔 네. 그런 바보는 안 될 거야. 그렇죠. 라든지 맞아요. 뭐 그런 행복해졌더라도 너만 생각하는 그런 바보는 되지 않을 거야. 맞아요. 이 부분이 아닐까 맞아요. 예상을 했는데 맞습니다. 널 그렇게 사랑해줄 수 없으니 네. 우린 만날 수 없어라는 거절이겠죠? 그렇죠? 네. 너무 잔인하지 않나요? 잔인하면서도 솔직하네요. 그쵸? 네, 차라리 거절할 때는 이렇게 그냥 깨끗하게 거절해 주는 것도 뭐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근데 어쩐지, 깨끗하지 않아. 되게 왜요? 여지를 남기는 거절이잖아요. 왜요? 널 사랑할지라도 그렇게 바보가 되진 않을 거야라는 건 사랑할 수도 있어. 하지만 그래도 내 거를 놓치진 않을 거야라는 식으로 이렇게 거절한 것 같아서 사랑할 일이 없어라고 얘기를 해야 애초에 이제 확실한 거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사람 사이에 확실한 게 어디겠습니까? 그러네요. 어쨌든 남자가 상당히 네. 보통 내기가 아닌 걸로. 갑자기 이상하게 2번 꼬여서 화가 날 것 같아요. 화내지 마요. 자, 가을방학의 이브나까지 네. 듣고 왔고요. 다음 곡 한번 넘어가 보죠. 다음 곡으로는요, 이 잔잔한 분위기를 조금 이어서 이한철 씨의 노래를 준비해봤어요. 네. 이한철 씨도 라디오가 참 사랑하는 가수죠. 맞죠. 네, 워낙에 라디오에서 사랑받은 곡들도 많이 쓰시고, 또 최근에는 뭐 슈퍼스타라는 노래로 네. 거의 뭐 전국민적인 사랑을 받으신 그런. 진정한 힐링곡. 그렇죠? 뭐 일만 나면 슈퍼스타. 괜찮아, 잘 될 거야. 그런 이미지 때문에 사실 이한철 씨의 최근 이미지가 제 생각에는 어떤 긍정의 아이콘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사실 이한철 씨는 지금 현존하는 어떤 싱어송라이터 중에서 가장 다양한 전철을 밟아온 그런 아티스트예요. 네. 어떤 장르적으로도 그렇고 완전히 그 메이저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완전 인디밴드 뭐 불독맨션 같은 팀을 하시다가 다시 또 메이저로 돌아오셔서 슈퍼스타 같은 히트곡을 내는 좀 흔치 않은 그런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뮤지션인데요. 또 나이를 들어가면서 그 나이에 딱 걸맞는 곡을 만들어가는 것으로 좀 약간 싱어송라이터의 어떤 올바른 성장기 같은 걸 보고 있는 듯한 그런 뮤지션이기도 해요. 오늘 골라온 곡은 사랑이라는 곡인데요. 네. 이 곡은 아마 뭐 다른 이한철 씨의 히트곡들보다는 조금 덜 알려져 있는 곡일 수도 있어요. 2012년에 나온 작은 방이라고 하는 그 미니 앨범에 이제 수록이 되어 있는 곡인데요. 이 곡 그리고 이어지는 그 두 번째 곡이 흘러간다라는 곡이 있어요. 그렇게 두 곡이 저한테는 뭔가 이한철 씨의 40대를 딱 어떤 상상하게 만드는 그런 곡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랑 같은 노래도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기는 하지만 어떤 뭐 20대의 불타는 사랑이나 뭐 30대의 어떤 좀
할 만큼 했다. 약간 이런 사랑보다도 이제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두는 그런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곡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너무 좋아하는 곡이에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사에 보면 내 맘은 아직도 봄날 뭐 이런 가사가 있거든요. 그렇게 좀 성숙할 대로 성숙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뭔가 사랑에 대한 좀 포근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좀 어른의 사랑 노래 같은 느낌에서 한번 가을에 어울리는 사랑 노래가 아닐까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럼 노래 듣고 오죠. 이한철의 사랑 듣고 오겠습니다. 햇살이 따갑게 머리 위 뜨겁게 내린 날 나란히 걷던 발 걸음을 멈추며 말하네 울컥 떨리는 목소리가 말해 잘 가 때마침 우리 갈라놓은 먼지투성이 바람이네 마른 나뭇가지 여린 잎처럼 나붓기네 맘 들키지 않게 컵에 물을 따르기 힘들어 애써 태연히 무심히 말하네 잘 가 때마침 우리 갈라놓은 커피 한 잔이 쏟아지네 우두커니 그 말을 그저 듣고 있었지 뭐라 하겠어 내 맘은 아직도 봄날 때마침 우리 갈라놓은 먼지투성이 바람이네 넌 마치 나처럼 헤어짐을 말하네 커피 한 잔 변하지 않을 사랑이 없다네 그게 우리의 마지막 변하지 않을 나의 사랑
이한철의 사랑 듣고 오셨습니다. 네. 이한철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유쾌한 입담이 또 유명하신 그렇죠. 분이기도 하고 네네. 또 음악을 오래 해오신 만큼 또 라디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좀 출연을 많이 해주셔서 그렇죠. 푸른밤에서도 좀 익숙한 분이거든요. 네. 자, 그래요. 이한철 씨의 노래까지 들어봤고요. 이제 다음 곡이 마지막 곡인가요? 네, 그러네요. 네, 벌써 마지막 곡이네요. 어떤 네. 곡인지. 마지막 곡으로는 제가 오늘 골라온 곡들이 전부 너무 좀 막 이별을 하고 막 슬프고 막 이런 곡들이 보내주고 지나가고 지금 막 라디오 들으면서 막 우시는 거 아닐까 싶은데 마지막 곡으로 그래서 조금 따뜻한 노래를 준비해보고 싶어서 네, 푸디토리움이라는 푸디토리움. 네, 뭐라고 해야 될까요? 1인 밴드 네. 바람은 차고 우리는 따뜻하니라는 노래를 가져와 봤어요. 네. 푸디토리움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이 알려져 있지만 그 재즈팝, 팝재즈 밴드 푸딩이라는 밴드가 있는데요. 그 밴드의 이제 리더를 맡고 계신 김정범 씨의 솔로 프로젝트예요. 네. 이 앨범이 이제 푸딩으로 한참 활동을 하시다가 2009년에 처음으로 솔로 앨범을 낸 그 앨범 안에 수록이 되어 있는 곡인데요. 이 앨범이 대단해요. 그 어떤 평론계에서도 인기가 굉장히 많았었고 또 대중적으로도 나름 사랑을 받았던 앨범인데 원래 이 김정범 씨 자체가 어떤 쿠바나 브라질리언 뮤직 같은데 굉장히 네. 그 심취하고 경도가 되어 있는 분이에요. 푸딩 때는 조금 그걸 팝적으로 풀어내셨다가 이 앨범에서는 정말 그 정수로 간 듯한 네. 그런 매력을 보여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앨범이 뭐 한국어, 영어, 불어, 포르투갈어 막 이렇게 4개국어로 마구마구 이렇게 점철이 되어 있는 네. 그런 앨범이기도 하고 또 앨범이 녹음이 된 것도 뭐 세계 7군데를 돌아다니면서 다양한 스튜디오에서 그 음악에 맞는 사운드를 찾아서 녹음을 한 그런 앨범이기도 하거든요. 그 가운데에서 사실 아마 라디오에서는 뭐 비아잔테라는 곡이 있어요. 그 여행자라는 노래가 많이 좀 인기를 얻었었을 텐데 한국어로 이 김정범 씨가 직접 부른 이 바람은 차고 우리는 따뜻한이라는 곡을 굳이 골라온 건 역시 가사 때문이 아닐까, 제목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을 바람은 차지만 그래도 우리는 따뜻하다. 그렇죠. 예, 예. 사실 추운 거 되게 좀 싫고 싸늘한 바람 불면 외롭고 네. 좀 그렇지만 곁에 누군가 뭐 애인이어도 좋고 친구여도 좋고 가족이어도 좋고 누군가의 그 체온이 느껴진다는 것만으로도 좀 기분 좋은 계절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런 걸 좀 함께 느껴보고자. 네, 포근한 노래로 오늘 마지막 곡을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럼 노래를 듣고 올게요. 푸디토리움의 바람은 차고 우리는 따뜻하니 듣고 오겠습니다. 내가 처음 여행을 가자 했을 때 놀라
푸디토리움의 바람은 차고 우리는 따뜻하니 듣고 왔습니다. 아우, 뭐 말씀하신 것처럼 가을, 차가운 가을을 쭉 느끼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따뜻하게 마무리가 되는 듯한 느낌이네요. 노력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좋은 선곡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네네. 오늘 포린 뮤직 가을 특집으로 함께 해봤는데 네. 어떠셨어요, 평론가님? 저도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곡을 고르면서도 뭔가 되게 오랜만에 가을에 이런 노래 어떨까 하고 고민을 좀 많이 한 시간이기도 했고, 또 처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은 노래라도 누구랑 같이 듣느냐, 혹은 어떤 식으로 누구에게 들려주느냐 같은 거에서 곡에 대한 어떤 감정이나 느낌이 되게 많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저조차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곡들인데도 종현 씨나 또 방송 들으시는 분들하고 같이 들으면서 또 색다르게 좀 더 좋아할 수 있는 부분을 찾은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또 좋은 시간 함께 할 수 있길 바라고요. 네,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평론가님 보내드리면서 인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Yeah. All life is 괜한 걱정하지 마. 내가 여기 있잖아. 혼자라 느낄 때 내가 여기 있잖아. All love 사랑이란 All love 무슨 일이 있든 항상 곁에 있어주는 것. Yeah. All love 내게 들려줘 내 얘기 듣고 싶은 밤 푸른 밤. 어린 시절 숙제를 하면 노트 검사에 참 잘했어요 라는 도장을 받아야 비로소 숙제가 끝났다. 이제는 숙제 검사를 받을 일도 참 잘했어요 라는 도장에 매달릴 일도 없지만 요즘 난 한참이나 밀려있던 숙제를 끝내고 그 참 잘했어요 도장을 받고 싶어진다. 올여름 아버지와 TV에 나오는 여행 프로그램을 보고 있을 때였다. 아버지께서 문득 지나간 이야기를 꺼내셨다. 오스트리아에 있는 내 인생의 은인이 생각나네요. 그때 편지에 답장 없는 걸 보면 나만 보고 싶어 하는 건가? 몇 년 전 아버지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일이 있었다. 부모님이 힘드셨던 시절 큰 도움을 주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지금 살고 있는 오스트리아 집 주소를 알게 됐다면서 대신 편지를 좀 써서 보내달란 거였다. 나는 알겠다고 대답했지만 이런저런 일을 핑계로 편지 보내는 일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편지를 보냈냐고 물어보셨을 때 거짓말을 하고 말았다. 그럼 벌써 보냈지. 근데 답장이 없으시네. 그런데 아버지께서 다시 그 은인이라는 분의 이야기를 꺼내시자 마음이 너무나 무거워졌다.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참 소중한 분이실 텐데, 그리고 그분이 아니었다면 나는 세상의 빛을 보지 못했을 수도 있는데, 번뜩 지금이라도 편지를 보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편지를 쓰고 붙이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고작 몇 시간. 왜 나는 몇 년이 지나서야 펜을 들었을까? 편지를 붙이고 나니 밀린 숙제를 끝낸 기분이다. 이제 나는 설레는 마음으로 답장이 오길 기다린다. 그 답장에 참 잘했어요 라는 도장이 찍혀 있길 바라면서. 오늘 나의 상태 메시지는 늦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이 부디 잘 전달되기를. Desperado
Why don't you come to your senses? You've been out riding fences for so long now. Oh, you're a hard one. I know that you got your reasons. These things that are pleasing you can hurt you somehow. Don't you draw the queen of diamonds, boy. She'll beat you if she's able. You know the queen of hearts is always your best bet. Now it seems to me some fine things have been laid upon your table, but you only want the ones that you can't get. Desperado, oh, you ain't getting no younger. Your pain and your hunger are driving you home. And freedom, oh freedom, well that's just some people talking. Your prison is walking through this world all alone. Don't your feet get cold in the wintertime? The sky won't snow and the sun won't shine. It's hard to tell the nighttime from the day. You're losing all your highs and lows. Ain't it funny how the feeling goes away? Desperado, why don't you come to your senses? Come down from your fences. Open the gate. It may be raining, but there's a rainbow above you. You better let somebody love you. You better let somebody love you before it's too late. 하루의 끝, 오늘은 이종숙님 사연으로 소개해드렸고요. 이후에 들으신 곡은 데스페라도, 다이애나 크롤의 버전이었습니다. 하루의 끝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이종숙님 사연이었는데, 그래요. 우리는 가족에 대한 부탁은 어찌 보면은 찰필 미루고 미루다가 잊어버리는 경향도 있는 것 같고,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잘 챙겨줘야 하는 법인데, 이게 되게 가족과 가까운 것은 좀 다르게 왠지 가볍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나중이라도 이렇게 편지를 붙여주셨으니까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순간의 거짓말이 얼마나 일이 커질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저도 느꼈습니다. 자, 0042님. 쫑디, 저 내일 가족들이랑 광화도로 놀러가서 회 먹기로 했는데 운동하다가 허리를 삐끗해서 집에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 회 킬러인데 위로 좀 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그래요. 허리 다치셨다고 하니까 이게 어서 허리 나으시길 바라고요. 광화도 놀러 가는 것까지 불가능할 정도로 이제 좀 많이 통증이 있으신가 봐요. 걷고 그러는 게 조금 힘드신 수준인 것 같은데 어서 나으시길 바라고, 회야 또 건강해지신 다음에 다시 먹을 수 있으니까 그때 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일단은 건강이 먼저인 것 같아요. 이렇게 또 무리해서 가다가 또 삐끗하고 그러면 진짜 크게 병원 신세 질 수 있잖아요. 네. 50만 매구미님, 일본에서 보내주셨네요. 일본 오사카에서 듣고 있어요. 한국어 학원에서 일하고 있는데 내일 전단지를 돌리기 위해 준비 중이네요. 근데 아직 안 끝나서 밤을 새야 할 것 같아요. 앞으로 300장
응원 노래 부탁합니다. 한국어를 사랑합니다. 한국을 사랑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요. 이렇게 또 한국을, 국가를 사랑해 주시고 또 문화를 사랑해 주시는 것 자체가 되게 감사한 일인 것 같고, 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미디어 자체가 많이 퍼져나가잖아요. 이제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예전보다는 좀 더 편리하게 한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문화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갈 수 있는 어떠한 플랫폼이 형성이 된 것 같은데, 그만큼 또 자리하고 있는 매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노출할 수 있는 어떠한 동영상 사이트에서 유출되는 어떠한 그런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걸 좀 더 깔끔하고 예쁘게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저는 뭐 물론 모든 문화권에 좋은 면과 나쁜 면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안 좋은 면만 되게 부각이 되지는 않았으면 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예. 그래서 푸른밤도 많은 분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트램펄린의 블랙스타 듣고 오겠습니다. Black star, that's how I call your name. When I saw you dance in a dirty leather jacket, I begin to see black cats, black boots, black sea, black cups, black light. Black star, this is how we love. When we take things, we paint them all black. Put a glow on everything, it looks so good. Black star, that's how I call your name. You're my darling.
오늘 독일에서 친척들이 왔어요. 1년도 넘게 지나서 오늘 다시 만난 것이라 어색하기도 하고 말도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니 다시 예전처럼 돌아갔어요.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추억을 새로 만든 것 같아요. 일주일 후면 다시 독일로 갈 텐데 그때까지 무엇을 하면 친척들에게 좋은 추억을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4968님을) 위한 포춘쿠키 메시지. 늘 함께 있다는 사실을 표현할 만한 것이 선물로서 좋을 것 같아요. 같이 밥을 먹고 행복한 시간을 보낸 것들이 친척들이 독일로 돌아가도 추억으로 고스란히 남겠죠. 그렇게 보이지 않는 추억도 좋고 떨어져 지낼 때는 보이는 추억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즐거운 한때를 사진으로 많이 남겨서 앨범을 만들어 선물해보면 어떨까요? 친척들도 좋아할 거예요. 오늘 끝곡 브라운 아이즈의 떠나지마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 내일도 쉬러 와요. 기다릴게요. 그대 다시 내게 돌아오는 날까지. 뭐라고 말을 하나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달래주나 울고 있는 너에게 그렇게 눈물 지으면 내 마음 아프잖아. 하고픈 말은 많은데 건넬 수가 없잖아. 내 맘은 왜 몰라. 사랑하고 있는데 그 맘도 몰라주고 어떻게 나를 사랑해. 그대여 왜 떠나는가. 내 마음 울고 있잖아. 그대여 떠나지 마라. 그대여 그렇게 눈물 지으면 내 마음 아프잖아. 하고픈 말은 많은데 건넬 수가 없잖아.